자, 계속해서 2부 발표의 순서를 이어가겠는데요. 자, 이번 순서로 김서희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김서희 선생님께서는요, 노량진의 다이애나 교수로 또 명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요. 자, 저희 학회에 발제자를 모시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자, 오늘 예비 교원 실기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동래 초등학교 교사이신 박진홍 선생님께서 또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블렌디드 러닝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대학원에서도 특강 주제로 또 원생들의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서도 요즘 연구 주제로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관심도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유익하고 흥미로운 발표 내용이 기대가 되고요. 자, 두 분의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카메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 뮤직서커스 대표 강사 김서희입니다. 저희 연구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학수대에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뮤직서커스는 음악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평생교육기관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예비 음악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실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약 3여 년간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1년 전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고 1년의 실제 사용 기간을 거친 범주범창 프로그램 중심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을 한다든지 블렌디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닝 시스템, 쌍방향 소통 시스템 등 많은 재정적 투자가 진행 중이죠. 각 교과목들에서는 이제 교수자들이 온라인 학습에서 이루어져야 할 수업 개발들이 한참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소리로 하는 예술인 만큼 소리의 전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신 기술에 의한 오차 범위를 줄여가는 등 해결해야 될 과제는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착수하기 위해서 처음 설계했던 시기가 2019년 코로나 이전부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교육과를 전공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주전공 하나만을 학습하다가 교원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혹은 교사로서 필요로 한 필수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실기 역량이 갖춰져야 하는데 실기 역량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학습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실려있는 가곡, 오페라, 그리고 최근에는 뮤지컬, 대중음악 등까지 다양한 장르 범위를 학습한다는 것이 음악 전공을 한 학습자일지라도 음악교사를 준비하는 예비 음악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학습과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실기를 함께 연습해 줄 수 있는 튜토링 프로그램 개발을 해보자라는 것이었고 2019년부터 개발을 착수해서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에 음악 실기 교육 콘텐츠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많아지면서 저의 연구는 가속도를 냈고요. 작년 1월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실제 뮤직서커스 개발 전까지 완전한 온라인, 오프라인이 하나의 세트로 구현되는 블렌디드 러닝을 구현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유형에 혼합되어 있는 것이 사전적인 말이지만 크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유형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 유형들을 구별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유형 중에 인터넷 강의, 우리가 보통 동영상 프로그램들이죠. 실제 이러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 실기 프로그램은 뮤직서커스 외에도 2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2개의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블렌디드형으로 학습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때 프로그램 설계 부분에서 이 2개의 기존 프로그램들과 차별돼야 되는 요소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봤을 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취미학습이 아니라 음악 교육 전문가들을 준비하는 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대상이었고 취미활동이 아닌 전문적 전공실기 능력 향상이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이 2가지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온라인 학습의 장점이라고 하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나 숙달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그런 활용들이 할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될 텐데요. 학습자들이 시공간의 조건에서 자유로워야지 학습의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강의, 동영상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그 두 가지 버전이 필요로 하겠죠. PC 버전과 그리고 아무래도 더 연령대가 낮을수록 모바일을 더 활용도가 더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까지 모두 두 개의 버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기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실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 소요 자원이 굉장히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적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과 교수 지도 역량은 당연히 물론이겠고요. 디지털 기반의 녹음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레코딩에 대한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 외 편집자라든지 LMS 관리자 등 상당한 자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프로그램만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학습의 장점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대면 수업에서 준비하는 학습 자료들보다도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정교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자료의 연계를 화면에서 어떻게 배치하며 학습 시퀀스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교수자와 이론적 지식 내용과 연주 스키드리티까지도 동시에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최대한 화면에서 시선이 벗어나는 그런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최대한 화면에서 효율적으로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인터넷 프로그램들의 이 한계점들을 보완해서 좀 더 풍부하면서도 수준 있는 그 자료가 준비돼야 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블렌디드형 수업에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은 바로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기 1대1 보통 레슨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쓰죠. 이 화상의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사용법만 알면 교수자가 전통적인 교수 방법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어떤 그 대면 수업과 같이 상호작용이 원활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언어적 기반으로 하는 이론학습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같이 이 소리를 다루는 이 음악 실기 프로그램에서는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한테 이거를 화상으로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도 아직은 좀 통신기술상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레이턴시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피드백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학습 유형은요.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죠. 음악 실기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교수자가 사전 영상 학습을 제작하고 기본적인 연주 과정을 충분히 학습자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익힌 후에 오프라인에서 심화 학습을 하는 건데 이때 교수자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적 수업 나누 자료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제작하고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학습자들과 심화 학습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구조이죠. 사전 실기 동영상 제작으로 기본 운지법이라든지 기본 발성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음정, 박자 연습이 사전 영상 자체에서 시간의 구애 없이 반복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기본 학습이 충분히 실행이 된 후에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심화된 음악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즉 블렌디드 러닝의 본질로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유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 제작된 동영상 수업에서 중요한 전제는 학습자들이 이 영상을 들어야 되는 바로 그 능동적인 학습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수자는 한 차시의 완전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양방에 걸친 교수자의 수업 준비가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또 교수자의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수자들이 사전 동영상 제작을 위해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질적, 양적의 실기 영상 콘텐츠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의 프로그램 개발에서 음악, 실기, 인터넷 강의, 화상 개인 레슨, 수업 자료 활용 등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장점을 활용하고 또 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융합하여 계획하였었습니다. 기존의 동영상 프로그램의 수업 접근성, 복습의 어떤 용이성 등을 살리고 또 화상 레슨과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상호작용했던 것들을 또 그대로 가져간과 동시에 선생님이 바로 옆에서 레슨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학습 몰입력을 위한 자료 준비, 그리고 인터넷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에 불안전한 환경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짰습니다. 자,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학습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 제출 및 온라인 피드백 단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프라인 학습 단계이죠. 먼저 1단계 오프라인 학습 단계, 온라인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전공이고 또 서로 다른 어떤 음악 수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이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로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요, 첫 번째 포인트의 학습 단계. 이 학습 단계 부분에서는 곡의 전체 구성과 주요 화성 패턴, 주요 리듬들을 정리를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주 단계. 반주 단계에서는 지금 오른손, 왼손, 양손 이것들을 각각 0.8배속부터 시작해서 따로따로 0.8배속부터 해서 점차 1배속까지 가는 수준적인 어떤 단계를 나눠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제시되는 자료들, 뭐 건반 영상이라든지 악보들도 수준 있게 제시를 했죠. 셋째로 가창학습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포인트들 학습과 또 장르에 따른 창법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주범창 단계. 이 단계도 반주만 완주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노래만 또 완주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같이 하면서 코드가 제시되어 있는 단계, 그리고 코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단선율로 코드를 직접 만들어서 연주해야 되는 이러한 상위 수준의 단계까지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에 따른, 이 각각의 단계에 따른 자료 제시였겠죠. 예를 들자면 범주범창에서 처음에는 노래와 반주가 모두 제시된 3단 악보를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단선율 코드를 제시 악보를 그 다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단선율이지만 코드가 없이 제시되는 3가지 버전의 악보가 준비되어야 됐었죠. 그 다음 이 온라인 학습 단계, 즉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학습 몰입감이죠. 학습 몰입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자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그 사보된 악보, 그리고 이론적 내용, 그리고 연주 실행 영상을 한 화면에서 모두 한꺼번에 제시하였습니다. 음악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예비 음악 교사들은 상당한 양의 이론적 내용을 배우는데 이 이론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자가 이론과 결합된 실기 연습이 이루어질 때 학습 몰입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로 하는 예술이다 보니 오프라인상에서의 공진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스터링 과정이 필요했고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확성을 위해서 음정과 박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컴퓨터 시퀀스 작업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설계에서 비슷한 난이도로 묶이기 위해서 조성, 리듬 패턴, 화성 패턴, 그리고 노래의 멜로디의 높고 낮음 정도의 분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세웠는데 이때 수업이 진행되는 학습 단계와 자료 제시 포맷들을 모두 동일하게 해서 학습이 진행되면서 학습자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 화면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예측 가능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사전 제작된 동영상 수업은 학습자가 와이파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들의 인터넷상의 돌발 변수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원격 지원팀을 마련했었죠.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학습자들은 이제 두 번째 과제 제출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온라인 학습 단계와 오프라인 학습 단계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 단계죠. 이 단계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첫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학습자는 녹음 과제를 완성하기에 동영상 프로그램을 재활용하여 반복 학습을 능동적으로 하게 했고요. 교수자는 학습자가 보낸 과제물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학습자 중심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교수자가 피드백을 학습자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마지막 3단계 과정의 오프라인 학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미 1차 피드백을 받은 결과물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학습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요. 교수자가 학습자 자신에게 맞춰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서 학습 분위기는 훨씬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학습 동기가 고취되게 되죠. 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2015 교과에서 제시된 창작 뮤지컬 영웅인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실제 영상입니다. 이 뮤지컬 영웅은요, 아시다시피 잦은 전조, 그리고 먼조를 또 이동이 되고, 또 고음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서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어려운 곡입니다. 앞에 설계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현했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온라인 사전 영상 강의는요, 인트로 단계 영상으로 전체 구조와 주요 화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진행됩니다. 이 악곡은 마치 론도 형식처럼 코러스가 본절을 끼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식이에요. 처음 코러스 부분 다음 D 마이너 조성의 본절 일부분이 나오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코드 패턴은 저희가 구조 설명이 다 끝난 후에 인트로 패턴 연습에서 연습해 볼게요.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성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경과고 부분과 1도 코드로만 진행되는 본절이 나타납니다. D 마이너 조성에서 나오는 주요 패턴입니다. 1도 D 마이너, 그 다음 4도 G 메이저. 아까는 우리가 4도를 차용화음 G 메이저를 사용해 주었지만 여기서는 원래 우리 D 마이너의 4도인 G 근음인 이 음을 반음을 내려주면은 E 플랫이 돼요. 그러면 미 플랫 솔 시 E 플랫 메이저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요, 제가 같은 단계 인트로에서 코드 패턴을 찾는 동영상 학습 그 내용 부분을요, 캡처한 사진인데요. 학습 분석을 할 때 각 마디를 세세하게 즉시 분석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곡의 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성음악 분석 도구인 쉔커시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1도, 5도의 근본 구조를 찾고 근본 구조에서 연장되어 가는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근본 구조에서 확장되어 가는 식의 세부 코드를 찾아가는 패턴 연습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학습자에게 매번 반복되는 일정 골격 구조를 중심으로 곡의 특성에 따라가서 여러 가지 연장형으로 나온다는 것을 정리하고 도표함으로써 패턴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볼 거는요, 바로 범주범착, 피아노와 가창 부분인데 먼저 피아노 반주 패턴에 대한 학습 단계입니다. 학습자들이 패턴 몇 개를 외워서 전조가 되어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왼손 0.8, 1배속, 오른손 0.8, 1배속, 양손까지도 그렇게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따라 할 수 있게 단계별로 설계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 2마디의 음들이 3, 4마디에서 반음씩 상승하여 연주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D 마이너 조성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해 볼게요. 따따, 따따따따, 따따, 따따따따. 1음과 5음
도샵과 솔샵 음정을 눌러주시고 오음인 G샵 메이저 코드에서는 근음인 솔 이제 코러스 후 첫 본절인 D 마이너 부분부터 배워볼게요. 이거에 반주를 맞추면 딴따따 딴따따 오른손은 3화음 위주로 반주를 해주시는데 역시 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네. 이렇게 반주 학습 단계에서는 매 단계마다 메트로놈을 활용할 수 있게 미리 고안을 했고요. 해당 악보와 영상을 각 단계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왼손 반주 부분에서는 왼손 영상을, 오른손 부분에서는 오른손 영상이 이렇게 실현됐죠. 자, 그 다음은 가창학습 영상입니다. 가창학습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배워볼게요. 우선 코러스 부분은 박자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끄듬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런 식으로 길지 않게 짧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네, 이렇게 건반이 익숙치 않는 학습자들은요, 건반 연습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서 노래를 부를 때 정확한 음정과 박자, 이런 어떤 정확한 독보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자가 미리 실수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부분 연습을 돕고 장르에 따라서 적용되는 발성법을 훈련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비로소 범주범창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범주범창 단계 영상으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작을 때는 누가 죄인인가. 노래에 맞춰서 본인이 학습자가 피아노를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범주범창 단계에서 지금 시간관계상 뒤에 세부적인 단계들은 지금 생략이 됐는데요. 노래를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피아노를 작게, 그 다음에 반주를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또 반주 부분을 작게 해서 학습자가 실제 그 음악, 가이드 음악에 따라서 연주할 수 있게 훈련을 하였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요,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런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적인 부분들이겠죠. 이런 실기학습 프로그램이 디지털 작업이 되면 좋은 이유는 한 번의 레코딩 과정에서 0.8배속, 1배속, 패턴 학습, 부분 학습 등 반복 학습의 모듈이 여러 개 버전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자는 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연습을 지루하게 하지 않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여러 가지 버전을 단계별로 올라가게 하고 학습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집중 요소를 매 단계마다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완벽하게 피아노와 노래를 모두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 프로그램이 음악 전공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음정과 박자 측면을 더 예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 과정에서 로직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바로 녹음하고 교수자와 함께 바로 모니터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동시에 했습니다. 물론 세밀한 어떤 정교한 사보를 위해서는 시벨리우스를 사용을 하긴 했었지만 거의 1차적인 사보도 동일 시퀀스 로직 프로그램에서 교수자와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에서 외부 여건 중에서 학습자가 이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코딩하는 코덱의 프로파일 정보입니다. 제시된 정보와 같은 프로파일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 이상의 스펙으로 인코딩하면 화면에 끊김이 없이 어디서든지 재생을 할 수 있고요. 이보다 만약에 스펙이 떨어진다면 화면에 그래픽 자료들이 좀 흐릿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 이제 과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카톡 사진이에요. 과제 피드백 결과물 보시면 초롱초롱 제이지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예비 음악교사 학습자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교수자 피드백입니다. 기본 코드 없는 단순율 악보를 보면서 코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아르페지오 반주 패턴이 너무 획일적이다라는 거를 본인이 지금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인 녹음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을 해보면서 학습자가 스스로가 문제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교수자는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 아르페지오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보라는 교수자의 질문에 맞는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과제 피드백이 마치고 며칠간의 연습 기간이 지나고요. 교수자와 학습자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굉장히 친해져 있다는 거예요. 학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학습을 위해 서로가 준비한 것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두터워지는 상태이죠.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레슨에서 한 4-5곡들이 한 30분 안에 쑥쑥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음악적인 어떤 이야기가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기 수업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선 제재국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실제 교원 임용 시험 과목에서도 실기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과거에는 가곡에 치우쳐져 있으나 최근에는 뮤지컬, 대중음악, 원어로 된 월드뮤직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장르와 많은 악곡들을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실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였더라 하더라도 뮤지컬 발성적인 방법이 다르고 장르에 따라 사용되는 리듬의 패턴도 편차가 크죠. 이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범주의 악곡을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에 따른 스캐폴딩 전략을 다르게 하여서 연습 과정에서도 단순 반복적인 것을 피해서 지루하지 않게 하였고요. 그리고 이론으로 배웠던 그런 이론들을 실제 바로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기가 융합되어 견고한 전공적 지식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과 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2차례 거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심도 있는 음악 실습 과정이 될 수 있죠. 학습의 효과성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 학습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목표이겠죠. 특히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의 이 중간 역할이었던 온라인 피드백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드백 내용과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영상을 활용한 재반복 학습의 횟수에 따라서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의 효율성이 올라갔었고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단위 시간당 소화할 수 있는 과목 수가 훨씬 많아지고 그 수준도 깊어졌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처음 시작 단계는 교수자들의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교수자들은 저렇게 장비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시작했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핸드폰이나 PC로만 접근을 했다가 스스로가 학구열적인 것이 스스로가 높아져서 스스로 장비를 갖추려고 하는 학습자들도 상당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실기 동영상 프로그램은 한 교수자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코티칭 설계를 계획하여 교수자들이 각자의 교수 활동을 설계하고 궁극적으로 통합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자와 편집자 간의 사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영상에서 구현된 자료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영상 편집 과정이 될지 서로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이 방대한 작업 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와 편집 체제의 촘촘한 설계 및 구현이 필요하겠고요. 개발팀원들의 모두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반복적으로 제시된 자료와 새롭게 등장하는 자료를 구별지음으로써 영상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즉, 교수자의 교수 설계, 실현, 레코딩, 이론학습, 자료 설계, 단계별 시기 모듈, 추후 레코딩 편집, 악보, 사보, 동영상 편집 등 장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서로 분야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학습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학적 기술을 활용한 진취적인 음악 교육 콘텐츠 발전에 열심히 저도 협조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김서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실기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이 실기 교육이라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는 절대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 연구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수업을 구성을 한다면 지금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토론에 동래 초등학교 교사이신 박진홍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도 그렇고,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초중고 같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금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음악 교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교과에다가 보니까, 일단 그에 대한 중요성, 또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해결책들을 좀 제시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학습에서 교사의 실기 역량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도 대학이나 그 학부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 예비교사들의 어떤 실기적인 역량이 어떤 자기 전공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다거나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좀 걱정스러울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다루시면서 여러 가지 실기 학습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시스템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의 어떤 쌍방향 소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다루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조금 그 다른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를 여쭤보면요. 아마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었지만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생각보다도 네. 실기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 네.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지금 1년 동안 활용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학습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 학습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블렌디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의 한 90% 이상 학생들은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당연히 실기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다가 잠깐 맛을 본 친구들 너무 인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네. 반응이 실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온 오프라인이 이렇게 병행되는 것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네. 음악은 사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이 좀 이렇게 그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선입견이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은 오히려 이게 이 블렌디드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이 사실 작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임용고시라든지 네. 또 어떤 그런 어떤 그 분야의 비중이 달라짐에 따라서
조금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그렇죠. 텐데 그게 네네. 올해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가요? 저는 이제 지금 2015 교과서를 네. 기준으로 만들었고 언젠가는 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 네.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컨텐츠들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 계획은 이제 교육과정이 완전히 네. 고시가 되고 나서 차차 준비를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시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죠? 저는 이제 저의 시간과 에너지와 저희 개발팀들이 협력을 해서 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대중을 위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교육을 위한 콘텐츠다 보니까 지식적인 어떤 수준에서 그리고 편집자도 엔터적인 부분과 교육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시퀀스적인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면서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활용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 어떤 단체에서 운영이 되었던 거고 네네. 이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으로 보편화가 되려면 여러 교육대학원이나 네. 이렇게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 쪽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투입이 된다면 네네.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가능성과 또는 아니면 그것들을 각각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일반화에 대한 부분들 선생님 생각이 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유지비용, LMS 유지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디지털 장비 같은 거라든지 상당한 비용들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뭔가 시설이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기관에서는 이걸 잘 운영이 되겠지만 또 어떤 기관에서는 비싼 장비를 사놓고 그게 또 잘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게 되면은 또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교육부나 지역교육청이나 혹은 각 지역과 대학 그리고 뭐 위탁을 해서 뭐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들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업 공모를 해서 그런 어떤 교육부 단위에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들을 공유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 2부 순서에서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주제였고 유익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는 그 주제와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뭐 흥미롭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상으로 2부 발표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